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거 제가 우리 애정님들한테 아이디어 이거 풀게요. 제가 네, 강사님 그 인스타에 꼭 필요성이라든지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잘 엿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늘 중요시 하거든요. 잘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고생했는데 좀 더 피드도 많이 네. 전파되고 그런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인기 게시물을 업데이트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 오르는 업데이트 컨텐츠가 내 컨텐츠가 오르는 비결이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게시물은 이제 해시태그 검색했을 때 바로 이제 보여지는 인기 게시물이잖아요. 네네네. 인기 게시물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 네네. 그럼 저는 가장 먼저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게 원하시는 해시태그 단어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있는 인기 게시물 10개를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해요. 맞아. 오랜만에 된다. 그냥. 좋아요가 몇 개고 댓글이 네, 몇 네. 개인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좋아요가 몇 개인지 댓글이 몇 개인지 그 다음 해당 계정의 팔로워가 몇 명인지 보시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팔로워 대비 좋아요 댓글에 이 참여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이걸 계산해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좋아요를 받아야지 나도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기 게시물이 올라가는 거는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절대평가로 무조건 좋아요 수가 뭐 많다 그러면 그 게시물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네, 맞아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0팔로워 있는 사람이 좋아요 100개 받는 거랑 1000팔로워 있는 사람이 좋아요 100개 받는 거는 이 같은 100이라는 숫자지만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팔로워가 좋아요 100개 받는 건 1%의 참여율이잖아요. 근데 1000팔로워가 좋아요 100개 받는 거는 10%의 참여율이에요. 참여율이 높은 사람이 상위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신다는 거. 맞아. 그래서 팔로워를 무작정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팔로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게시물에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를 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잘한다. 근데 사실 맞아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면 팔로워가 늘어요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인스타를 해요. 그래, 그리고 막 그래서 팔로우를 가라로 사라 마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살 거면 그 돈을 이벤트해서 뿌려. 경품으로 쓰고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에 쓰시라고 해요. 어차피 같은 돈 쓸 거면. 그러니까 대행사들이 막 이거 노출 되게 많이 시키거든. 팔로우 사라. 네. 그런 사이트들이 많죠. 팔로워 수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유혹되지 많죠. 마라. 네.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후회해요. 맞아.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삭제해야죠. 일일이 팔로워 다 삭제해야 돼요. 맞아. 왜냐면 참여율이 안 나오니까 10% 넘겨보세요. 무조건 거의 잘 떠요. 근데 10% 넘기는데 좋아요가 뭐 10개, 20개면 안 되고 좋아요 한 100개 이상 나오면서 내 참여율이 그러니까 팔로워 수 대비 좋아요 댓글이 한 100개 이상 넘어가면 떠요. 근데 거기서 스탑이 아니고 내 좋아요와 댓글이 더 계속 늘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인기 게시물이 오래 머물더라고요.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야, 오늘 잠깐 시간 동안 엑기스 알짜배기 다 나오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중간에 눌러달라고 우리 팀장이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안 누른다고. 맞아요. 상위 노출 좀만 더 꿀팁 한두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중요한 건 또 해시태그를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게 해시태그는 이제 우리가 샵 단어 형식으로 이제 글 쓰고 넣잖아요. 그때 3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쓰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단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시던데 그걸 매번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쓰지 마시고 무조건 다양한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이 해시태그를 수집해서 정리해 놓으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블로그라는 메인 단어가 있죠. 제가 판매하는 이런 제 비즈니스 영역의 메인 단어가 예를 들면 블로그예요. 그러면 네네네. 블로그라는 단어 앞뒤로 자꾸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 단어를 수집해서 정리해요. 예를 들면 뭐 블로그 교육, 블로그 홍보,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강사, 블로그 수업, 블로그 인강. 내 머릿속에서 초반엔 짜내고 짜내다 보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치. 저는
다 아시지만 요즘 이제 네이버 키워드 광고, 네이버 광고 사이트 가면 다양한 단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거기 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단어를 수집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수집해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상품이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인스타도 있잖아요. 그럼 인스타 교육, 인스타 강의, 인스타 강사, 인스타 수업, 그 다음 또 뭐 인스타 마케팅 수업, 인스타 마케팅 교육, 인스타 마케팅 강의, 정말 여러 단어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 쓸 때마다 내가 정리해 놓은 해시태그 뽑아서 10개 쓰고, 또 다른 글 쓸 때는 또 뽑아서 10개 쓰고, 다양한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 해시태그가 있는 게시물의 수가 몇 개인지는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라라브레드라는 이 해시태그가 들어있는 게시글이 몇 개인지는 나오는데,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인스타에서 어떤 해시태그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조회수를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어느 단어를 얼마나 검색하는지, 물론 네이버의 조회수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게 검색을 한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단어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를 한번 꼭 참고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서 이제 해시태그 실제 사용하실 때는 게시물이 많은 단어가 있고 게시물이 적은 단어가 있죠. 해시태그가. 저는 다양하게 다 쓰시라고요. 뭐 게시글이 그럼 많은 해시태그 내가 쓰면 이 해시태그 검색했을 때 내가 인기 게시글에 못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나는 밀려서 인기 그럴 수 게시글에는 못 올라가요. 대신 최근 게시물은 또 올라가죠. 사람들이 인기 게시물만 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최근 게시물도 봐요. 너무 인기 게시물에 상업적인 게 많잖아요. 광고가 많으면 좀 리얼한 뭐 순수 후기 없나 생각하면서 사실 최근 게시물도 보기 때문에 게시글이 많은 해시태그는 최근 게시물을 잡는 용도, 그 다음에 게시물이 적은 해시태그는 인기 게시물이 올라가는 용도를 생각하셔서 한마디로는 다양한 해시태그를 쓰시는 거. 좋네요. 주로 사장님들이 지금 초반 122, 요즘 122 잘했니 막 이러잖아요. 네네. 이 122가 처음에 네. 저희 애정 122가 처음에 대부분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 소스 좀 주세요. 처음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사실 모든 SNS의 가장 첫 단계는 물론 뭐 많이 보는 거 네네네. 맞지만 이제 내 거 시작할 때 첫 단계는 내 프로필 세팅하시는 거. 그러니까 프로필 공간에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상품이 뭐고 우리 브랜드의 강점이 뭔지, 그리고 연락은 어떻게 하고 문의, 구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맞아.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필 세팅을 제대로 하시는 거.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소개글 외에 밑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하이라이트를 잘 활용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세팅해 놓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거기다가 잘 세팅해 놓으시는 거. 맞아. 그걸 좀 초반에 좀 세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해시태그를 너무 자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쓰시는 걸 많이 해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를 쓰는 걸 생각하는 걸 좀 귀찮고 어려워하셔서 자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데 그거는 다 알 텐데. 네, 안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거 추천을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질문은 이제 여기 이제 내용에는 없는 건데, 타겟 광고라든지, 하나는 타겟 광고고, 그 제 동생이 브레이브킹 그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그 쇼핑몰처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걸로 해서 팔로를 많이 네. 해서 인터랙티브를 하면서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네.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쇼핑몰도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네, 쇼핑몰을 자사 쇼핑몰은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진입 장벽이 낮고 깊이 침투할 수 있잖아요. 인터랙티브를 소비자하고 네.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광고라든지,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판매 전략 좀 판매 전략 그게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구매까지 좀 바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실 여러 이제 업종을 저도 마케팅을 하지만 사실 더 쉬운 게 이렇게 지역 기반 마케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옷 쇼핑몰이나 네. 무슨 제품이나 음식이라든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성공을 하세요? 저도 이제 그 보면은 인스타에서 좀 이제 판매까지 좀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 보면은 우선 상품 같은 부분들은 좀
상품 자체가 감성적이신 분들이 조금 실제로 쉽게 잘 되고 그 음. 다음에 좀 아무래도 사진을 좀 잘 찍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잘 되시는 편. 근데 그런 분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게 소통하시고 이야기 풀어내시는 분들, 맞아요. 네, 신뢰를 보고 구매까지 연결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우선 판매라는 거기 때문에 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있죠. 네. 좀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좀 고민해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선주문 받고 이렇게 1차 판매, 2차 판매 이렇게 좀 판매하시는 방법에 있어서의 전략을 좀 저는 고민 많이 해보시라고 해요. 뭐 그 주문 마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어떤 기간을 두고 한정해서 판매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좀 저는 판매 전략은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라라도 인스타가 참 좋았던 건 타겟 광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RO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만 원을 쓰고 도달률이 막 2만씩 막 이래요. 광고가? 예, 타겟 광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는 건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판매 전략으로 인스타로 성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이 얘기를 깊이 가면 또 오래 걸리니까, 이를테면 오프라인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식당에 가면 내가 전단지 뿌려 저 식당에서 나온 손님들한테 주거든요. 여기도 한번 와보시라고. 여기 식당도 저희도 이번 오픈했는데 네네. 괜찮다고. 똑같이 만약에 뭐 옷을 팔고 그 쇼핑몰에서 댓글을 달고 그 사람들한테 또 가서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매를 했던 고객이 우리한테도 구매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리텐션, 재구매율,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와봐라.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치를 해서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인볼브해서 참여해서 네. 고객들 유치하는 전략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렇게 동생들 뭐 다인이라든지 실제로 케이크를 수제 케이크를 네네. 만들어서 이 친구도 그냥 인스타 하나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보세요. 400에서 500만 원. 네. 그러니까 케이크를 핸드메이드야. 네, 네, 네. 케이크 하나에 뭐 6, 7만 원씩 해서 뭐 이렇게 강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케이크들. 네, 알아요. 요즘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입장벽이 낮아서 맞아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인터랙티브로 소통하기가 되게 소비자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것, 친밀도가 높은 게 또 인스타더라고요. 참고로 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저희 그 친절한 마케터 저랑 같이 하는 강사님 실제로 절친이 그 수제 케이크를 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그렇죠. 주문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아, 그니까 그거예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근데 요런 아이템들의 특징이요. 이 아이템 자체가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템 자체가 감성이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했을 때 쉽게 잘 팔릴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분도 그냥 올려 잘 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일관성을 굉장히 유지하시면서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시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니까 그때부터 효과가 폭발적으로 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분은 그 슈가 케이크인가요? 그 3단으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 수제 케이크 있거든요. 그 케이크 하시는 사장님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근데 지금 2개월 만에 2개월 반 지났는데 매출이 2배로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전화통화를 하고 왔어요. 왜냐면 여기 오니까 그분 이제 얼마나 잘 되셨나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분은 광고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있죠. 그러니까 스폰서 광고. 타겟 광고. 네, 유료 광고를 해서 그래, 맞아. 제가 그랬건 저는 항상 이제 광고 집행 하시라고 해요. 해보시라고.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에 광고비는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세팅하세요. 그리고 사실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하루에 커피값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거 투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은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케이크 이거를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광고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인스타는 게시글을 올리고 초반에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탐색 탭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탐색 탭에 노출되면 또 더 많은 맞아. 폭발적인 좋아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어떤 걸 하셨냐면 광고를 집행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상으로 국내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가
그 세팅되는데 확정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대요. 해외를 대상으로 광고 집행을 하면 광고가 15분 만에 집행이 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왜 외국인 대상으로 광고를 했냐면 그 본인이 해보신 경험상 호주와 브라질에서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눌러준대요. 그래서 좋아요를 3,000K까지 받아봤대요. 와, 이걸 세팅을 해서. 대박인데요? 근데 이분은 항상 한 게시물에 광고비를 10,000원을 안 남겨요. 잘한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 나라를 해보니까 좋아요를 많이 주네, 이 나라를 해보니까 좋아요를 안 주네, 이런 걸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열정적으로 하셔갖고 본인만의 이제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죠. 재밌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의미 있는 게 이런 사례 중심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까 타겟 광고 얘기 더 제가 얘기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얘네들이 인스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 무료잖아요, 지금. 다 무료 기반이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을 버는, 이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거는 타겟 광고예요.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참 잘해놓은 게, 이를테면 강사님이 알리게 되면, 자, 뭐 이를테면 타겟을 정확히 세그멘트 하잖아요. 네. 20대 아니면 40대 주부, 네. 주부인데 마케팅을 고민하는 사장님. 그럼 이런 사람들 정확히 딥하게 딱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케이크집 그러면 20대. 그리고 이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케이크를 검색해봤다, 빵을 검색해봤다, 그러면 그 친구들 정확히 딱 타겟으로 맞아요. 가요. 내가 오프라인에서는 집에서 현수막 들고 누워있으면 이렇게 집에서 광고를 이렇게 보여줄 수 없잖아. 옛날에는 집에 가서까지 길거리에서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인터넷이랑 본인이 집에 있거나 화장실에서 뭐 똥 누고 있어도 내 거를 보고 있는 거야. 대박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도, 그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그래 내 거 광고를 보는 거야. 맞아요. 버스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 보고. 그래서 이 타겟 광고 좀만 분석하면, 그리고 걔네들이 이걸로 돈 벌기 위해서 친절하게 또 안내도 잘 돼 있잖아요. 좀 쉬워요. 그래, 많이 쉬워요. 인스타 유료 광고 너무 쉬워요. 맞아. 페이스북은 사실 페이스북 광고를 하나의 교육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맞아. 되어져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너무 쉬워서 이건 정말 배울 것도 없을 정도로 쉬워서 딱 들어가서 타겟 설정하고 뭐 연령 설정하고 금액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기반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여기 금방 3km, 5km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한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네.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거 제가 우리 애정님들한테 아이디어 이거 풀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검증이 아니지만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바쁘지 않고 홍보를 만약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인스타로. 내가 스타트업이야. 그래서 내가 혼자로 스타트하고 내가 제품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뭐 그랬던 것처럼 고민을 해서 뭘 팔 건지 하는데, 제가 그 강사님 우연히 밥을 먹다가 네. 혹시 강사님도 엄마가, 할머니가 김을 어렸을 때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발라서 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구워줬었어요. 그거 되게 나이 좀 드셨나요? 나이가 좀 있는데 어려 보이시는데? 아, 네. 그걸 요즘 그렇게 안 먹거든요. 아예. 지금은 안 해줘요. 네, 그쵸. MZ 세대들이 그렇게 먹진 않거든. 나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감성을 제가 네. 추억을 파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인스타는 퍼스널 브랜딩의 최고봉이잖아요. 네. 나를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걸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엄마표 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시골이면, 지방이면 뭐 산에서 뭐 있는다든지 뭐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일단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녀다, 내가 엄마의 마음이다 해서 이런 거 김도 발라서 해서 이렇게 팔면 어떠세요, 아이디어? 그거를 파는 거, 이렇게 발라서 진짜 주는 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팔잖아요. 시중에서 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브랜딩이 되는 거지, 감성이. 네네. 감성이 이제 그 감성으로 이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콜라나 펩시콜라나 펩시나 실제로 브라인드 테스트하면 펩시가 더 맛있는데 네, 콜라가 맞아요. 브랜딩에서 콜라가 더 잘 나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거를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김을 이제 판매하는 전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뭐 광천김이나 김을 판매하시는 아, 분이라 가정했을 때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를 잘 내가 이 김은 내가 이 엄마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이 김은 내가 브랜딩을 해서 이 김만큼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내가 수제김이야. 네네. 예, 수제김을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판매하는 전략. 네네. 대부분 케이크도 그런 것처럼 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아이디어를 저는 발굴하라고 제 아이디어도 드리고 팁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강사님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집에서 그냥 있지만 마시고 뭘 해야 되지 뭐 현타 오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거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전 도전해 보시는 거 창업하시는 분들. 예,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이게 또 인생이 피봇이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예, 인스타를 어떻게 활용해서 아. 여러분도 어떻게 성장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 좋겠어요. 좀 지금 사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준비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요즘 좀 어려워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바쁘게 일하실 때보다는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시다고 생각은 해요. 마음은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실 때 SNS 마케팅을 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바빠지시면 사실 이거 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이디어 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뭐 과정들, 이 비즈니스의 어떤 과정들을 계속 좀 기록해 놓으시는 것들. 지금 당장에 이게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런 SNS는 우선 저는 항상 3개월은 연습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새로운 SNS 이런 매체, 채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메뉴 사용 숙지도 하셔야 되고 네. 내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많이 보면서 뭐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소통도 하고 3개월은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좀 지금 기록하고 축적하고 한번 해 놓으시면 좀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뒤에 저는 그게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블로그든 뭐 사실 인스타든 뭐 유튜브는 어떤 매체든 근데 특히 좀 인스타가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 글 1개씩만 올린다. 그래서 하루에 1개 올리고 그 다음 전단지 뿌리기 50명 예를 들면 뭐 30명, 그래. 50명 이렇게 하는 저는 사실 그래서 나만의 인스타그램 마케팅 루틴을 만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뭐 게시글을 뭐 점심에 올리고 뭐 팔로워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나만의 루틴을 딱 한 세트 만들어서 매일매일 좀 실천해 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아, 정리를 잘 하시네요. 저희 강사님 말 통해서 제가 좋은 팁은,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원래 지금 쇼핑몰 예전에 하셨다가 지금 이쪽으로 전환한 컨버전 하셨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애정님들도 뭘 이거를 아주 엄청 성장하고 성공을 해버리겠다 막 몰입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과학자하고 똑같다고 가설을 세우세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설 단계에서 아까 김을 팔든 케이크를 팔든 옷을 아동복을 팔든 일단 먼저 진입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게 성공을 안 해도 뭐 어때? 그거죠? 강사님처럼 또 이렇게 멋진 삶을 또 사실 수도 있잖아요. 원래 이분이 쇼핑몰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그 친절한 마케팅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저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냐면 100개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100개를 올렸어요 영상을.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창업 오빠를 만난 거예요. 네, 정말. 그리고 구독자는 사실 저는 지금 1,800명밖에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달만 해도 몇천 명의 구독자가 늘어나시는데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이 힘들어지고 사실 맞아요. 이제는 전 구독자 수나 이 속도에 대한 이 조바심이 완전히 마음을 놨어요. 근데 이건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로워를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오픈해 이렇게 보여드릴까? 사람들은 대체 뭘 궁금해할까? 자꾸 이 고민을 하면서 내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까? 맞아. 어떻게 하면 뭐 이 숫자 늘리는 거에 집중하면 한없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즐겁게 하시는 거, 즐기면서 하시는 거 맞아요. 추천을 좀 드려요. 이래야 롱런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계속 초질간 계속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마라톤처럼 이렇게 42.195를 완주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마라톤을 단거리로 뛰어버리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트라이를 시도를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팔아보시고 실제로 이게 다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트라이 시도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강사님도 그랬고 성공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발 담가보고 시도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또 토스 대표님도 7.8기라고 그 토스 유명한 그분도 계속 실패에다가 마지막에 토스라는 지금 기업 가치가 지금 4조가 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누워만 계지 마시고 집에만 방구석에만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일이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강사님처럼 성장하실 수 있다. 제가 잘 정리해드렸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 네. 끝으로 이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인스타 강사님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홍보 좀 더 해주시고 또 이분들 좀 치열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14년 차 강사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 교육을 하면서 뭐 SNS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뭐 매출이 몇 배씩 이렇게 오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수업을 받아서. 우리 애장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성과가 별로 안 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크게 이렇게 막 대박이 나시는 분들은 더 소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하시고 꾸준히 하실까? 이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스타일이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얘기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좋아. 첫 번째는 내가 내 비즈니스, 내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이 인스타, 이 블로그, 이 유튜브 예를 들면 이거 해서 대박 나야지 아니면 안 돼 하는 이 절실함 있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거의 뭐 이 비즈니스 접어야 돼 라는 이 절실함으로 정말 내 인스타 채널 하나를 운영하시는 케이스. 이런 분들은 좀 성장하시고 성공하시더라고요. 다 똑같네요, 메커니즘은. 그 다음 두 번째는 팔로워가 한 명 늘고 댓글이 하나 달리고 좋아요가 하나 달리는 게 너무 재밌는 분들. 재밌구나. 정말 신나시는 분들. 자기 전까지 인스타 보고 아침에 눈 떠서도 인스타 보고 나 팔로워 몇 명 늘었나? 나 좋아요 몇 개 생겼나? 가서 댓글 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도 재밌어하세요 지금? 실제로 이게 생각인가? 다 저희 수강생님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네, 그분들 생각이 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저희 수강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강사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때 이제 블로그 수업할 때 저 이거 아니면 진짜 그 사업 접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너무 대박이 나셔갖고 하루에도 전화가 100통 가까이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 보면서 저 절실함, 저 열정, 저거야. 네, 저거구나. 근데 그게 또 적당히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약간 즐거움을 좀 만들어 드리긴 해요. 이게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신나게 해요. 즐겁게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나고 즐겁게 하시는 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맨날 진짜 자기 전까지 블로그 댓글 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희 그때 수강생님이 30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분은요, 그 30명이 블로그 글을 쓰면 항상 1등으로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매주 수업을 했는데 올 때마다 다 그분 어디 있냐고 물어봐. 그분 어디 있어? 그분 어디 있어? 그분 어디 있어? 그분이 그만큼 관심을 뿌리니까 또 관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 열정을 뭐 제가 만들어 드리지 못하니까 좀 이런 SNS 운영은 좀 재미있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애정님들, 제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오피니언 리더들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금은보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주더라도 본인한테 보석을 갖다 주더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옛날에 다이아몬드로 구슬 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아이템 이런 게 백날 여러분들 우리 애정님들 얘기해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타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기질이거든요. 끈기. 그러니까 저는 포기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컨텐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저에는 바닥에는 제발 끈기, 포기하지 않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맞아.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애정님들한테 백날 이런 분들, 멋진 분들 모시고 와봤자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고 좀 했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 이런 습관이 있으면 우리 100억 벌자고 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강사님도 얘기했듯이 20%가 아까쯤 얘기했잖아요. 100명 있으면 1, 20명만 이렇게 해서 성장하신다고. 맞아요. 저는 사실 제 수강생분들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대박이 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 꼭. 그래서 저는 우리 애정님도 다 잘 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말이 제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강사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많은 왕성 활동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애정님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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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